초등학교 졸업 전 꼭 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 중2 학생의 통렬한 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 담임이고 제 아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5학년 아이들이 역사 노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학기 사회의 경우 한국사만 배우기 때문에 역사 노트를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준 후 2주일에 한 번씩 교과서를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 모습을 본 제 아들이 우와, 나도 초등학교 때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 아들 그리고 아들 친구 몇 명과 현 중2 입장에서 초등학교 졸업 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대화를 나눴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초등학교 졸업 전 꼭 해야 하는 5가지 현 중2 학생의 통렬한 반성. 첫째, 독서. 그 중에서도 한국 고전 읽기입니다. 아마 독서를 예상한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책을 읽지 않다 보니 독서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고전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고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과서 지문에 고전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에도 고전, 시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초등학교 때 항상 동화책, 위인전만 읽다가 낯선 글을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멘붕을 겪고 어려워합니다. 고전뿐 아니라 시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종종 시를 배우지만 대부분 동시인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시는 보다 난해하고 다양한 시를 배웁니다. 그래서 초등시기 쉬운 고전이나 시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접해 보아야 중학교에 진학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체력 키우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일찍 잡니다. 제 아들도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밤 9시, 늦어도 10시에는 잠을 잤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단원평가, 수행평가가 있었지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가 초등 때의 단원평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중학교의 일제고사에서도 전교 등수, 반석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목마다 성취도에 따라 A, B, C 등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모든 학년 전체가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기 초부터 중간고사 대비 공부를 하여 5월 중간고사를 보고 다시 기말 대비 공부를 하다가 7월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여름방학입니다. 또다시 2학기 공부를 하다가 10월 초 중간고사를 보고 다시 기말 대비 공부를 하다가 12월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겨울방학이고 한 학년 올라갑니다. 중3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은 수능시험을 보는 고3까지 그러한 생활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중2부터 체력적으로 부담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코피를 흘리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한탄합니다. 어깨, 허리, 팔 등 온몸이 아프고 쑤십니다. 왜요? 초등학교 때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2부터는 중간 기말고사 기간 초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밤 12시를 넘겨서 공부를 하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합니다.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 꼭 해야 하는 5가지 현 중2 학생들의 통렬한 반성. 셋째, 노트 필기 습관입니다. 혹시 초등 자녀가 학교 수업 중 노트 필기를 하고 있나요?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노트 필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업 방식의 변화도 영향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수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예전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가득 판서해준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고 설명을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의 대형 TV 화면으로 수업 관련 참고 영상과 PPT를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을 참고하며 모둠활동, 짝활동 등을 하고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딱히 필기할 내용이 없고 교과서나
문제집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잘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과목마다 노트는 고사하고 공책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림장과 연습장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노트 필기가 필수입니다. 왜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당연히 수업 중 집중하고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며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중2 학생은 중학교부터는 선생님이 농담하는 거, 숨 쉬는 것조차 다 적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노트 필기가 중요하고 그것이 시험 대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전혀 노트 필기를 하지 않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하게 되니 많이 힘들어하고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 고학년부터는 아이들이 노트 필기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과목, 모든 내용을 다 적지는 않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주지 교과는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 부분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노트 필기 습관이 생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중학교 때 필수적인 노트 정리를 할 때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글씨체 교정입니다. 아이들이 글씨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글씨를 못 씁니다. 못 써도 너무 못 씁니다. 저는 매주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록 과제를 내주고 꼼꼼하게 읽어보며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정리했는지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글씨를 너무 엉망으로 써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글씨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글씨체 교정하는 책을 사거나 평소 좋은 책을 필사하도록 하며 아예 인터넷에서 글씨체 교정을 위한 도구도 팔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글씨를 너무 빨리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쓸 것을 항상 강조해야 합니다. 잘못된 글씨 쓰는 습관이 계속될 경우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하면 아예 굳어져서 수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손해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초등 시기부터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매사 성실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고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래도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과목마다 수행평가를 많이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보기는 하지만 중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2 아이가 중간, 기말고사를 다 맞더라도 수행평가를 엉망으로 했다면 종합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챙기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며 잘 참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고학년들은 손들고 발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담임교사가 일부 전담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담당하니 아이들 각자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괜찮지만 중학교부터는 수업 시간 집중하는 학생, 손들고 발표하며 잘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과 선생님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수업을 대충 받고 나중에 혼자 공부해서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매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15초 요이! 오늘은 초등학교 졸업 전 꼭 해야 하는 5가지 현 중2 학생들이 통렬한 반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독서. 그 중에서도 한국 고전 읽기입니다. 둘째, 체력 키우기입니다. 셋째, 노트 필기 습관입니다. 넷째, 글씨체 교정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매사 성실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물론 이 5가지를 미리 대비하지 않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본인이 스스로 부딪히며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뒤따릅니다.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